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했을 때 굉장히 큰 실패를 해서 굉장히 자산을 많이 날리는 경우도 종종 봤었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굉장히 오래를 했었는데, 저는 투자할 때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실패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드렸던 분들도 투자로 인해서 크게 실패를 안 보고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냈던,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투자할 때 여러분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에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원칙으로 해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주식의 가치가 언젠가는 적정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사는 게 핵심이에요, 가치 투자는. 주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이 다른 일반 투자자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고 그래요, 매년 연평균. 하지만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소 좀 낮더라도, 어떤 사람이 수익률이 30%, 1년에 30%지만 워렌 버핏은 꾸준히 한 15%를 복리로 매년 몇십 년간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가치 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에서 크게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서 자산을 불린 케이스입니다.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투자 스타일도 보면은 약간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부동산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치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이게 과연 저평가됐는지 판단할 수 있느냐,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똑같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 투자를 하기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바로바로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동산이 저평가가 돼 있을까, 요거를 아시면은 부동산으로 가치 투자하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집어서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반드시 숙지하셔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규 아파트에 분양가에 근접한 아파트를 사면은 가치 투자의 1조건은 성립이 된다고 봐요. 네. 물론 정말 안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정말 입지가 정말 안 좋거나 그래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공법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신축 아파트는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그 서울 수도권 혹은 지방에 웬만한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물론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 지면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가 거의 어떤 아파트의 마지노선이다 해서 사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분양가에 거의 근접한 아파트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분양가를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분양가를 좀 더 높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허그 보증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로 혹은 분양가에 임박하게 그 아파트를 사면은 큰 리스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론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분양가로 살려면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기회들이
전혀 엄지는 않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작년 연말에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양주 옥정 괜찮게 본다고 제가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갑자기 비조정 지역에다가 조정적으로 묶여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다 미분양이 나버린 거예요. 미분양이 나서 이제 선착순 분양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착순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착순 분양.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선착순 분양으로 양주 옥정 지구의 아파트를 미분양 난 거를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양주 옥정 지구도 GTS-C 노선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미분양을 잡은 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2년 전에 그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급이 많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피, 분양가 이하의 마이너스 500이라든가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분양가 이하의 그 단지들이 있었어요. 또 입주 물량이 임박해 오니까. 근데 그런 지역도 김포도 비조정적으로 계속 남고 또 여러 가지 5호선 호재라든가 GTS-D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또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김포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GTS-D가 뭐 그 강남으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뭐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어쨌든 가격은 분양가 이하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때 분양가로 샀거나 분양가에 근접해서 사셨던 분들 혹은 마이너스 피로 사셨던 분들도 물론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를 그러니까 어점을 이용하면은 저렴하게 분양가거나 분양가보다 약간 높게 혹은 분양가 이하로도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평가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워렌 버핏처럼 분양가로 혹은 분양가 이하로 혹은 분양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착순이 되거나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은 순간적으로 미분양이 나거나 일단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그거를 공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를 다 초반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초창기 때는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옥정 신도시 미분양 났을 때도 제가 사람들한테 미분양 났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찾을 수 있는 노하우만 있으면 돈은 사실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